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68세의 새로운 사랑을 찾은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40년간 분식집을 운영하며 치매 남편을 간병하던 이 여성에게 찾아온 운명적인 재회와 숨겨진 비밀. 치매 남편은 사실 모든 걸 알고 있었고 차가운 재벌은 10년간 몰래 그녀를 도왔으며 40년 전 이별에는 협박과 거짓말이 숨어 있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새벽 4시, 김영숙 씨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68세의 나이에도 그녀는 여전히 분식집 영숙이네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40년째 같은 자리에서 팥을 삶고 떡볶이를 만들며 살아왔죠. 손님들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영숙 씨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치매 말기인 남편 박진호 씨의 병원비가 한 달에 300만 원씩 나갔거든요. 영숙 씨의 남편 진호 씨는 3년 전부터 치매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깜빡하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아내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영숙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당신은 누구지? 누구지? 영숙 씨는 웃으며 저예요, 영숙이요. 당신 아내. 매일 같은 질문을 받지만 영숙 씨는 항상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우편함에 빨간 봉투가 꽂혀 있었거든요. 경매 통지서였습니다. 3년 전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2억 원의 빚을 남기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영숙 씨는 분식집과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빚을 갚으려 했지만 이제 한계에 다다른 거였죠. 분식집은 3개월 후 경매에 넘어갈 예정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40년간 지켜온 분식집, 그리고 평생을 함께한 남편. 모든 걸 지킬 방법이 없었거든요. 68세의 나이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영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기로요. 남편을 간병하면서 배운 게 있으니 이것으로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한 달간 밤낮으로 공부한 끝에 자격증을 땄고 지역 요양원에 지원했습니다. 첫 출근 날 영숙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은빛사랑 요양원에 들어섰습니다. 면접을 위해 이사장실로 향했죠. 그런데 문이 열리는 순간 영숙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사장실에 앉아있던 남자 70세의 정우석. 그는 영숙 씨의 40년 전 첫사랑이었습니다. 대학생이던 그때 가난한 분식집 딸 영숙과 재벌가 아들 우석의 사랑은 운명처럼 뜨겁고 아름다웠죠. 하지만 우석의 어머니와 가족들의 반대로 두 사람은 헤어져야 했습니다. 우석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영숙? 우석 씨? 4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하지만 우석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영숙 씨가 40년 전 아무 말 없이 떠난 것을 배신으로 받아들였던 거죠. 40년 만이군요. 여기는 무슨 일로? 영숙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양보호사로 일하러 왔어요. 우석은 냉랭한 미소를 지으며 68세의 요양보호사라. 그때처럼 또 도망칠 건 아니겠죠? 영숙 씨는 가슴이 아팠지만 일자리가 절실했습니다. 남편의 병원비를 벌어야 했거든요. 영숙 씨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갑자기 말하려고 하니 목이 마르고 입술을 움직이기 힘들었습니다. 우석 씨, 그때 일은 설명할 기회를 주세요. 힘들게 꺼낸 영숙의 말에 우석을 손을 저으며 과거 얘기는 관심 없습니다. 일만 제대로 하세요. 일주일 수습 기간 후에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차라리 말 안 한 게 잘된 일인지도 몰라. 영숙 씨는 머리를 쓸어 올리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실습 기간 동안 그렇게 요양원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죠. 이 재회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우석 씨가 숨기고 있는 엄청난 비밀이 있다는 것을요. 머리에 손을 갖다 대며 힘들게 일하는 영숙. 영숙 씨의 요양원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68세의 나이에 하는 육체 노동은 쉽지 않았지만 더 힘든 건 우석 씨의 차가운 태도였어요. 우석 씨는 영숙 씨에게만 유독 가혹했습니다. 다른 직원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가장 힘든 업무만 맡겼죠. 영숙 씨는 참았습니다. 이 일자리를 잃을 수 없었거든요. 하루는 영숙 씨가 어르신 한 분을 부축하다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영숙 씨가 손으로 등을 잡아주면서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우석 씨는 직원들을 모아놓고 영숙 씨를 질책했어요. 우석은 옷깃을 올리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68세에 이 일을 하겠다는 게 애초에 무리였습니다. 다른 분들께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영숙은 고개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욱 조심하겠습니다. 하지만 우석 씨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수습 기간이 끝나는 날이었어요. 우석 씨는 영숙 씨를 이사장실로 불렀습니다. 김영숙 씨, 당신은 우리 요양원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해고 통지였습니다. 영숙 씨는 절망했어요. 이 일을 하지 못한다면 남편이 병원비를 감당할 수가 없었거든요. 눈꺼풀이 내려오고 피곤하고 지친 몸이었지만 영숙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우석 씨, 제발. 저에게는 이 일이 너무 필요해요. 남편이 치매 말기라 병원비가. 우석은 팔짱을 끼었던 팔을 책상 위에 서류를 집으면서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40년 전에도 그렇게 필요하다며 나를 이용했잖아요. 이제 그런 수작은 통하지 않습니다. 영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한 발자국 책상 앞으로 다가가면서 말했습니다. 우석 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한 번도. 그러자 우석은 목소리 높이며 40년 전 당신은 우리 어머니에게 돈을 받고 떠났어요. 5천만 원을요. 나는 그때 모든 걸 알았습니다. 충격받은 영숙은 다리가 후들거리고 서 있는 게 힘들어 주저앉고 싶었어요. 영숙, 떨리는 목소리로 마른 입술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런 돈 받은 적 없어요. 우석은 잠시 뒷목을 손으로 주무르면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직접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돈을 받고 나를 버렸다고. 영숙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40년 전 우석 씨의 어머니가 찾아온 건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돈을 준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협박을 했죠. 그날이었습니다. 우석의 어머니는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우석이 곁에 있으면 우석이의 미래가 망가진다. 내가 진짜 우석이를 사랑한다면 떠나라고요. 재벌가의 귀한 아들과 가난한 영숙 씨의 사랑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영숙 씨는 우석을 사랑했기에 떠났던 겁니다. 하지만 우석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영숙이 돈을 받고 떠났다고요. 우석 씨는 40년간 그 거짓말을 믿고 살아왔던 겁니다. 우석은 등을 돌리며 창가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나가세요. 더 이상 볼 필요 없습니다. 고개를 떨구며 인사를 하고 사무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영숙 씨는 요양원을 나와 밤거리를 헤맸습니다. 68세에 일자리를 잃은 그녀에게 남은 건 절망뿐이었죠. 분식집 경매까지 한 달밖에 남지 않았고 남편의 병원비는 계속 나가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아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었던 며칠 후 영숙 씨는 밤거리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5만 원의 일당으로는
병원비도 감당할 수 없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엉켜진 쓰레기들을 주워 담고 깜깜한 밤을 보내고 병원비 걱정에 밥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설상가상으로 남편 진호 씨의 상태가 더욱 악화됐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의사 선생님은 사무적이고 감정이 없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환자분 가족이시죠? 환자가 이제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실에 도착한 영숙은 진호의 손을 잡고 눈물 흘리며 진호 씨, 우리 처음 만났던 그 바닷가 기억나요? 한 번만 더 가보고 싶었는데 진호의 눈은 병원 천정 어딘가를 바라보며 바다, 파도 소리, 영숙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제대로 된 여행 한번 가보지 못했거든요. 항상 분식집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화장실 거울 앞의 모습을 보면서 입술을 벌립니다. 그리고 새어나오는 한숨. 아, 나는 뭘 위해 산 거지? 40년을 일만 하고 남편도 제대로 못 돌보고 이제 모든 걸 잃는 거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고등학교 동창 윤혜경이었습니다. 시인이자 심리상담사인 혜경은 영숙 씨의 상황을 듣고 찾아왔죠. 혜경은 영숙을 안으며 말했어요. 영숙아, 내가 도와줄게. 혼자 이렇게 힘들어하지 마. 혜경의 따뜻한 위로에 영숙 씨는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40년 전 우석과의 이야기, 지금의 상황까지 모두 털어놨어요. 혜경은 영숙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영숙아, 우리 진실을 밝혀야 해. 40년간의 오해를 풀어야 해. 영숙은 생각합니다. 이제 와서 오해를 풀어 뭐하지? 남편은 병원에 누워 오늘. 내일 기약이 없는데. 사치스러운 감정을 버리자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지만 아니야. 이건 꼭 해결을 해야 하는 또 다른 일이 아닐까? 영숙 씨에게 마지막 희망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영숙 씨는 40년간의 오해를 풀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석 씨가 숨기고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다방커피 채널에서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다락방, 오래된 상자들의 뚜껑을 열어 뒤적이고 깡마른 손은 바쁘게 움직입니다. 혜경의 도움으로 영숙 씨는 40년 전의 진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옛날 짐을 뒤지기 시작했죠. 다락방에 쌓여있던 오래된 상자들. 그 안에 뭔가 단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간 상자를 뒤진 끝에 영숙 씨는 낡은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40년 전 우석의 어머니가 보낸 편지였어요. 편지를 읽는 영숙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아, 우석이를 진짜 사랑한다면 떠나라. 내가 우석이 곁에 있으면 우석이의 미래는 끝이다. 만약 내가 떠나지 않으면 내 부모님의 분식집을 망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우석이에게는 내가 5천만 원을 받고 떠났다고 말하겠다. 편지를 혜경에게 보여줬습니다. 이런, 정우석 어머니가 너를 협박한 거야. 그리고 우석한테는 거짓말을 한 거고, 영숙은 눈물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석 씨가 40년간 나를 오해하고 있었던 거구나. 다시 거울 앞에서 헝클어진 머리를 빗고 집에 있는 옷 중에서 제일 깔끔하게 보이는 분홍색 블라우스에 가디건을 입었습니다. 편지를 들고 우석을 찾아가 보여줄 생각이었습니다. 혜경이 역시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영수가 이 편지를 가지고 정우석을 찾아가야 해. 진실을 밝혀야 해. 영숙은 손수건을 꺼내어 땀을 닦고 한 손은 가방에 편지를 넣었습니다. 40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우석 씨는 날 믿지 않을 거야. 혜경은 그래도 시도해봐야 해. 오해를 풀지 않으면 돈 받고 떠난 여자로만 기억될 테니깐. 진실은 언제든 밝혀져야 하니까. 영숙 씨는 용기를 내서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편지를 들고 우석 씨의 이사장실 문을 두드렸죠. 우석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누구십니까?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영숙 씨가 들어서자 우석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김영숙 씨, 여기는 무슨 일로?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내밀며 우석 씨, 이거 읽어보세요. 40년 전 진실이 여기 있어요. 우석 씨는 편지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어머니가 보낸 편지, 협박의 내용, 거짓말. 우석, 편지를 책상에 내던지며 이런 것으로 나를 속일 생각이야? 40년 전에도 이렇게 교묘했지. 책상을 치면서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영숙은 우석의 행동에 당황하며 우석 씨, 이게 진짜예요. 어머니 필체 확인해 보세요. 우석은 고개 저으며 늦었어. 40년이 지났어. 이미 모든 게 끝났어. 영숙은 간절하게 그리고 진심을 다해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우석 씨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떠난 거예요. 우석 씨의 미래를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우석은 창밖을 보며 손으로 저으면서 나가주세요. 더 이상 과거를 들추고 싶지 않습니다. 영숙 씨는 절망했습니다. 진실을 밝혔는데도 우석 씨는 믿지 않았거든요. 옛사랑을 다시 어떻게 해보자는 것 아니었어요. 오해는 풀어야겠다는 마음밖에. 요양원을 나오며 영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구나. 라고요. 하지만 영숙 씨는 몰랐습니다. 우석 씨가 편지를 읽고 혼자 남아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요. 이사장실에 혼자 남은 우석은 책상에 앉아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필체가 맞았어요. 40년간 자신이 믿었던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었죠. 퇴근하고 집으로 가는 길은 한없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낮에 다녀간 영숙의 얼굴이 떠올라서 터벅터벅 걸었습니다. 그날 밤 우석 씨는 어머니의 유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유품은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는 발견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일기장을요. 오늘 영숙이를 만나 협박했다. 5천만 원을 주겠다고 했지만 그 아이는 단호히 거절했다. 결국 부모님의 분식집을 망하게 만들겠다고 협박하자 눈물을 흘리며 떠나겠다고 했다. 우석이에게는 돈을 받고 떠났다고 거짓말했다. 이게 우석이를 위한 길이라고 믿는다. 우석은 일기장을 읽으며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40년간 자신은 영숙을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영숙은 돈을 받고 떠난 게 아니라 자신을 사랑했기에 떠난 거였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혜경은 영숙을 위해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공개시 낭송회를 열기로 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영숙과 우석의 진짜 이야기를 알리려는 거였죠. 혜경이 말했습니다. 영숙아, 다음 주에 시 낭송회가 있어. 거기서 너희 이야기를 시로 낭송할 거야. 영숙은 눈을 크게 뜨고 놀라며 혜경아, 그건 너무. 혜경은 그런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숙아, 진실은 밝혀져야 해. 그리고 정우석도 알아야 해. 내가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지. 영숙은 다시 마음을 잡고 결심했습니다. 알았어.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않을게. 과연 낭송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일주일 후 지역 문화센터에서 시 낭송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영숙 씨도 객석 뒤편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혜경은 무대 위에 섰습니다. 오늘은 늦은 사랑이라는 주제로 한 편의 시를 낭송하겠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혜경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40년 전 한 소녀가 사랑을 포기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였죠. 그녀는 협박을 받았고 눈물을 삼키며 떠났습니다. 그리고 40년간 그 사랑을 가슴에 묻고 살았습니다. 청중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혜경의 시는 계속됐어요. 그 남자는 40년간 그녀를 원망했습니다. 돈을 받고 떠났다는 거짓말을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단 한 푼도 받지 않았고 오히려 협박당했던 겁니다. 영숙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혜경이 자신의 이야기를 시로 만들었다는 게 감동스러웠어요. 청중들도 눈물을 닦고 있었죠. 68세가 된 지금 그녀는 치매 남편을 간병하며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사랑을 잊지 못했죠. 그리고 그 남자, 70세가 된 그도 여전히 그녀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40년간의 오해 속에서도요. 그때였습니다. 뒤편 문이 열리고 우석 씨가 들어왔습니다. 혜경이 보낸 초대장을 받고 온 거였어요. 우석 씨는 조용히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우석 씨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모든 시선이 우석 씨에게 쏠렸습니다. 우석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 시에 나오는 남자, 그게 바로 저입니다. 청중들이 놀라서 술렁거렸습니다. 영숙 씨도 충격을 받았어요. 우석 씨가 진실을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40년 동안 그 사람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돈을 받고 떠났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일주일 전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석이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내어 청중을 향해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 어머니가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일기장도 찾았습니다. 진실은 제가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석 목소리 떨리면서 부릅니다. 영숙아, 영숙이 어디 있어? 영숙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이 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석은 눈물 글썽이며 미안해. 정말 미안해. 40년간 널 오해했어. 영숙은 손수건으로 흐르는 눈물 닦으면서 아니에요. 저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어요. 우석은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숙아, 사실 나는 10년 전부터 너를 찾고 있었어. 영숙은 잡았던 손을 빼면서 우석을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석 씨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충격적인 진실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반전의 시작이었죠. 우석, 무대 위로 걸어 나오며 영숙을 비롯한 청중들에게 말합니다. 10년 전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유품을 정리하다가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영숙이를 협박했다는 편지와 일기를 발견한 거죠. 청중들은 여기저기서 웅성였습니다. 영숙은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영숙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립탐정을 고용해 수소문했고 3년 전에야 겨우 찾았죠. 이 동네에서 분식집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영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네에 요양원을 차렸습니다. 영숙이 가까이에 있고 싶었으니까요. 영숙은 생각했습니다. 그럼 요양원이 우석은 놀란 모습으로 앉아있는 영숙에게 말합니다. 그래, 모두 너를 위한 거였어.
그리고 내가 아들빚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것도 알았어. 2억 원이었지? 서류 봉투를 꺼내면서 우석은 내 분식집 경매를 막았어. 그리고 빚도 모두 갚았어. 익명으로. 의자에 앉아있지 않았으면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우석 씨가 저의 빚을 갚아줬다고요? 영숙은 작은 목소리로 왜 그렇게까지? 우석은 그런 영숙 앞에 무릎 꿇으며 미안해. 내가 요양원에 왔을 때 차갑게 대한 것도 사실 자존심 때문이었어. 나는 10년간 널 도우면서도 내가 먼저 와서 고맙다고 말해주길 바랐어. 얼마나 유치한 생각이었는지. 영숙은 무대로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우석을 끌어안으며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바보. 정말 바보예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40년의 오해가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청중들은 박수를 보냈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죠.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영숙 씨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의사는 사무적인 어투로 말했습니다. 환자 보호자시죠? 급히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환자분이 영숙은 창백해진 얼굴로 말했습니다. 우석 씨, 저 병원에 가봐야 해요. 내가 같이 갈게. 두 사람은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혜경도 함께였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나와 있었습니다. 환자분이 갑자기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네, 의식을 회복했다고요? 영숙 씨는 놀랐습니다. 치매 말기였던 남편이 의식을 회복했다고요? 병실 문을 급하게 밀어냈습니다. 병실에 들어섰을 때 진호 씨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다가가면서 이름을 부릅니다. 여보. 남편 진호는 고개 돌리면서 입가에 연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 왔구나. 영숙 남편을 끌어안았습니다. 여보, 저를 알아보겠어요? 당연하지. 내 아내인데. 기적이었습니다. 의사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편 진호는 뒤에 있는 우석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석이 그 친구 맞지? 영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우석 씨를 어떻게 해? 남편 진호는 기침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나도 다 알고 있었어.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남편은 계속 말했어요. 10년 전 우석이가 사람을 보내 우리 빚을 갚겠다고 했을 때 나는 알았어. 그 사람이 아직도 널 사랑한다는 것을. 영숙은 눈물 흘리며 그럼 왜 아무 말씀도. 나도 당신을 사랑했으니까. 하지만 당신 행복이 더 중요했어. 그래서 치매인 척했어. 더 큰 반전이었습니다. 남편은 치매가 아니었던 겁니다. 영숙과 우석 그리고 혜경은 깜짝 놀랐습니다. 3년 전 처음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나는 생각했어. 이제 당신을 자유롭게 해줘야겠다고. 영숙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지금까지 치매가 심해진 건 맞아. 하지만 당신을 완전히 잊은 건 아니었어. 일부러 모르는 척했어. 남편은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평생 나를 위해 희생했어. 40년간 분식집을 지키고 아들을 키우고 나를 간병하고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없잖아. 영숙은 마주 잡은 손을 꼭 잡으면서 여보, 그래서 나는 내가 사라지면 당신이라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 우석이가 널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알았고. 우석은 충혈된 눈으로 남편 진호에게 다가갔습니다. 형님, 남편은 우석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석아, 영숙이를 부탁해. 내가 못해준 것들 내가 해줘.
우석은 고개 끄덕이며 형님,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남편 진호는 영숙의 손을 잡으며 여보, 나는 행복했어. 40년간 당신과 함께해서. 하지만 이제는 당신 인생을 살아. 약속해. 영숙은 고개 저으며 여보, 그런 말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살아요. 남편 진호는 미소 지으며 내 마지막 소원이 있어. 우리 바닷가 가자. 40년 전 그 바닷가. 며칠 후 세 사람은 함께 바닷가로 떠났습니다. 혜경도 동행했죠. 40년 전 영숙과 우석이 처음 만났던 그 바다였습니다. 해질녘. 네 사람은 나란히 모래사장에 앉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고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남편 진호는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이 바다 여전히 아름답구나. 영숙은 남편의 손을 꽉 잡으며 여보, 고마웠어요. 40년간 정말 고마웠어요. 나야말로 고마워. 당신은 정말 좋은 아내였어. 남편 진호는 우석을 보며 우석아, 영숙이를 잘 부탁해. 이 사람 너무 착해서 자기 행복은 모르거든. 형님, 걱정 마세요. 제가 평생 지킬게요. 그럼 됐어. 이제 마음이 놓인다. 그날 밤 호텔에서 진호 씨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도 깨어나지 않았어요. 영숙 씨의 손을 잡은 채로요. 남편 진호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요.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숙 씨는 여전히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우석 씨와 혜경이 곁을 지켜줬어요. 찾아온다는 말도 없이 혜경이 영숙이 집으로 왔습니다. 영숙아, 이거 진호 씨가 나한테 맡긴 거야. 돌아가시기 전에. 편지를 열자 남편 진호 씨의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영숙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지. 40년간 정말 고마웠어. 하지만 내가 너한테 숨긴 게 있어. 사실 나는 우석이를 10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 10년 전 우석이가 직접 나를 찾아왔어. 당신을 도와주고 싶다고. 하지만 당신이 자존심 상할까봐 익명으로 하고 싶다고 했지. 나는 그의 진심을 알았어. 그래서 허락했어. 분식집 경매를 막은 것도 아들 빚을 갚은 것도 모두 우석이었어. 여보, 나는 항상 미안했어. 당신이 우석이를 사랑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하지만 나도 당신을 사랑했고 당신은 나를 선택해줬어. 그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했어. 이제 우석이와 행복하게 살아.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사랑해. 영숙은 편지를 가슴에 안으며 두 눈을 감았습니다. 그 사이로 흐르는 눈물은 편지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혜경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영숙아, 그리고 이건 정우석 아버지가 나한테 맡긴 거야. 편지를 열자 우석의 아버지 필체가 나타났습니다. 영숙아, 오랜만이구나. 나는 우석이 아버지다. 40년 전 아내가 너를 협박해서 떠나게 만든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막지 못했어. 그게 평생 후회로 남았지. 아내가 떠난 후 나는 우석에게 모든 진실을 말했어. 그리고 너를 찾으라고 했지. 우석이는 10년간 너를 찾아 헤맸고 마침내 찾아냈어. 그리고 요양원을 차린 거야. 모두 너를 위해서였어. 영숙아, 우리 가족이 너한테 너무 미안했다. 용서해다오. 그리고 우석이를 잘 부탁한다. 그 아이는 40년간 너만을 기다렸어. 영숙 씨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석의 아버지도 남편 진호도 모두 자신의 행복을 바랐던 거였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영숙 씨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영숙 씨는 69세가 됐고 우석 씨는 71세가 됐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이름도 바꿨습니다. 사랑 요양원으로요. 분식집 영숙이네는 요양원 1층에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영숙 씨는 일주일에 2번 어르신들을 위해 떡볶이와 분식을 만들어 드렸죠. 40년간 지켜온 분식집이 이제는 사랑을 나누는 공간이 된 겁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영숙 씨와 우석 씨는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오는 곳이었죠. 진호 씨를 그리워하며요. 우석 씨, 70이 넘어서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나도야. 40년을 돌아왔지만 지금이 가장 완벽해. 우석은 영숙의 손을 꽉 잡으며 눈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영숙아, 우리 100세까지 함께하자. 네, 우석 씨. 그리고 좋은 일 많이 해요. 진호 씨가 바라시던 것처럼. 원장님들, 정말 아름다운 커플이세요. 우리도 덕분에 행복해요. 영숙은 환하게 웃으면서 어르신들이 행복하시면 저희도 행복해요. 이곳은 우리 모두의 집이니까요. 혜경은 매주 요양원에서 시 낭송회를 열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문학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삶의 의미를 되찾았어요. 그리고 영숙과 우석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간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우석은 정원에서 몸을 숙이고 있는 영숙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뭐하고 있어? 진호 씨가 좋아하시던 장미를 심고 있어요. 여기 심으면 진호 씨도 보실 것 같아서. 그날 밤 영숙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68세에 찾은 진짜 사랑, 70세에 시작한 진짜 행복. 진호 씨, 우석 씨, 그리고 혜경이 모두 고마워. 나는 이제 알았어.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69세와 71세의 사랑. 늦었지만 완벽했습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영숙과 우석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고 진짜 행복은 나이가 들어서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찾은 사랑에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방커피 채널에서는 이런 감동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감동 스토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68세든 70세든 그 어떤 나이든 사랑하고 행복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